여러분,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정말 무섭죠.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 변이에 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델타 변이, 그리고 최근에 남미발 람다 변이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무섭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염력이나 치명률 면에서 더 위험한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음에 크게 우려가 됩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한번 볼까요?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일주일간 국내 코로나 감염자의 감염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형이 알파형이 13.5%, 델타형이 23.3%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외국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형인 알파와 델타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무섭습니다. 또 최근에는 남미에서 시작된 람다 변이 바이러스가 지난달 일본에서 발견되고 동아시아 지역에 전체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알파, 델타 등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이러스 변이의 정의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전파력이나 치명률 등이 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이 바뀐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코로나19의 유전 염기가 대략 한 3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 증식, 확산이 이제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막 뒤바뀌면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발생된 거죠. 이러한 돌연변이는 증식과 확산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때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따라서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진 국가에서 더 잘 발견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알파 변이, 인도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고요. 영국에서 발견된 이 알파 변이 같은 경우도 염기 서열이 달라지면서 이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특정 수용체에 부착하는 부위인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몸의 세포에 더 쉽게 침투되고 또 강력한 전파력을 띠게 되었고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스파이크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고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과 구성이 달라지면서 과거보다 더 강한 전파력을 띠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변이 바이러스와 변종 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뜻이거든요. 변종 바이러스는 기원 바이러스에서 전혀 다른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질과 형태, 모양이 완전히 달라진 종이라서 기존 백신의 효과가 무력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스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두 상기도 감염을 유발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지만 전파력과 치명률 등이 좀 차이가 있고 실제로 바이러스의 생김새 또한 많이 다르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의 현황은 어떨까요? 알파 변이가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이 됐고, 베타 변이가 2012년 남아공에서 발견이 됐고, 감마 변이는 2020년 12월 브라질에서, 델타 변이는 2021년 3월 인도에서, 델타 변이 플러스는 2021년 6월 인도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입실론 변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람다 변이가 페루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체로 광범위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 미래에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이 더욱더 가속화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수한 변이를 거치게 될 것 같고, 최악의 경우에는 매년 새로운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다른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그 독감 백신을 매년 다른 걸 맞고 있죠. 이런 것처럼 매년 다른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비관적인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매년 출현하는 게 가속화되는 이런 비관적인 미래에는 직접 이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제조하고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시스템이 갖춰
붙여지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알파나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백신으로도 예방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백신에 대항해서 무수한 변이를 거치게 되면 어느 순간 이런 기존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백신을 직접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게 더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백신을 제조하기까지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 연구에는 임상시험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코로나 백신의 임상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우리나라의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가임상시험 지원재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의 임상시험에 지원한 지원자는 단 수백여 명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파이저나 모더나 백신을 연구할 때 수만 명의 임상실험자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인 거죠.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전 임상 단계를 거쳐서 1상, 2상, 3상이라는 임상시험을 거쳐서 백신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1상은 대략 수십 명, 2상은 100에서 300명, 3상 시험에서는 1000에서 5000명 정도의 임상시험에 참여자가 필요할 정도로 대규모 임상시험자가 필요한 시험인 거죠. 이와 관련해서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국내의 개발 현황을 보시면은 8곳 정도의 제약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요. 대부분 현재 1상 또는 2상 정도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는 대규모 인원이 필요한 3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임상시험 지원자가 필요로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좀 있으실 분이 생기실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자로 참여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직접 임상시험에 참여자가 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임상시험 참여 신청서를 넣고 그 과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이제 약사 유튜버로서 100만 유튜버가 됐죠.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저도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 영상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임상시험의 과정들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유를 드리고 인스타 등에서 이 진행 상황을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임상시험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등에서 코로나19 임상시험 포털을 검색하시면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임상시험 참여라는 항목이 있고요, 좌측 상단. 그리고 임상시험이란 이 항목을 클릭해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절차나 임상시험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고 관련된 카드 뉴스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직접 참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참여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신청을 클릭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해야 되고요. 확인하고 나서 이제 본인 관련된 거, 저는 이제 모두 희망을 눌러보고 그다음에 남성, 저의 신상을 입력하고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확인사항 등을 모두 클릭을 하면 제출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임상시험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제출 됐네. 자, 이렇게 해서 임상시험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후속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잠재적인 임상시험 참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임상시험센터에 방문을 해서 시험자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진과 신체검진,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실시하고 임상시험에 적합한 참여자인지 건강상의 상태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음주나 흡연, 지나친 운동을 하지 않고 방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대략적인 검사를 받고 이틀에서 4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지가 된다고 하고요. 본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게 되면 연구자의 설명하는 방법대로 의약품을 복용하고 체열 또는 소변검사 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시험 참여자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중도에 중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험 도중에 부작용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궁금증
궁금증과 우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임상시험은 이런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의료진이 항상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신체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만에 하나 임상시험 참여를 통해서 피해가 발생 시 금전적 보상 및 치료를 위한 안전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우려치는 마시고요.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이제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방역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자원인 임상참여 지원자가 정말로 절실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임상시험 참여자야말로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임상시험의 참여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할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의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